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합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조금 전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로 공식 활동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먼저 그 소식부터 정리하죠. 네, 인유한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오늘 조기 해산을 결정했습니다. 혁신위가 지난 10월 26일 출범해서 당초에는 오는 24일까지 총 60일간 활동할 예정이었지만 일찍 그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인 위원장이 오늘 혁신위 전체 회의 마치고 오는 11일 당 최고위원회 안건 보고를 끝으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인유한 혁신위원장 만난다고 해서 기자들 정말 관심 많았는데 시간이 엄청 짧았죠? 네, 맞습니다. 이 희생안 놓고 김기현 대표, 인유한 위원장 팽팽한 신경전 벌여왔는데 어제 19일 만에 다시 손을 맞잡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만남은 20분에 그쳤는데요. 김 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인 위원장에게 혁신위 활동으로 당이 역동적으로 가고 있다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고 남은 기간도 잘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김 대표는 지도부의 혁신 의지를 믿고 맡겨달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서 김 대표의 희생과 혁신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혁신위가 지금까지 절반의 성과를 만들어냈으면 나머지 절반은 당이 성공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요.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를 잇따라 연쇄 회동했었죠? 그런 얘기가 들리죠? 네, 맞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3총리가 최근에 각각 연쇄회동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과 만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3인 회동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어제 서울 삼육대에서 특강을 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가를 걱정하고 정치를 전망하는 국민께 도움되는 일 뭐일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직 총리들과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3총리가 결국은 비이재명계 연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도 한 인터뷰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소통의 가능성을 내비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당히 온건한 민주당 쪽 인사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김부겸 총리 이런 분들 싫어할 이유가 없다. 심지어 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이 좀 다르다면 그런 걸 들어보고 싶다라면서 문을 좀 열어두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대화할 생각 있느냐라는 물음에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겁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이른바 명락회동 성사여부 이건 어떻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지금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계파 갈등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서 두 사람이 만날지 이 명락회동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어제 오후부터 이 회동을 위한 실무 논의는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난 7월 회동 때도 한 달 정도의 과정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 전 대표와 만나서 협의할 계획이 있다라고 밝혔지만 이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손을 내미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의견을 더 말할 건 없다라고 밝히면서 이 명락 회동에 대해서 좀 완곡하게나마 부정적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 회동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많은 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자리에 지명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중수부 시절에 각별한 사이로 거듭났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 간의 친분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이 김홍일 후보자를 꼽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김 후보자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 자리는 너무 중요해서 하루도 방통위원장 자리를 비워두면 안 되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믿고 잘 아는 사람을 시급한 자리에 배치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백종원 씨의 과외교사를 했다 이 얘기도 참 많이 기사도 썼더라고요. 자, 지금 그렇다면 야당에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대통령과의 친분은 물론이고 전문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 선전포고라면서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 김 후보자가 윤석열 검사 시절에 직속 상관이었고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방송통신 관련 수사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전문가라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계호 정책위의장 역시 이렇게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지명한 건 기승전 수사라는 윤 정부의 국정인식 단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참 걱정입니다. 요소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공공비축 물량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 제한하면서 이 수급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밝힌 내용인데 지금 6,000톤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빠른 시일 안에 12,000톤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 사용분에서 2달 사용분으로 늘리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으로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차량용 요소 비축 물량 2,000톤을 조기에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구매 수량에도 한도를 둔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유통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주단체, 주유소 등에는 1회 요소 구매 수량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업계의 노력을 자발적인 노력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금 각 주유소에서는 1회 구매할 때 요소수 3통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한 지역의 요소수 생산업체는 개인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태에 대한 중국 언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금 이 내수 시장 안정을 위해서 수급 조절을 한 거지 정치적 고려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최근에 중국 관영신문이 한국이 이번 요소 수출 중단과 관련해서 과민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면서 의심병, 공황증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비꼬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한 것에 우리가 동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소수로 보복당할까 봐 재발을 저렸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신문은 2년 전 요소수 대란 때처럼 우호적인 협상을 하면 중국에서 요소를 긴급 수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